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행성은 1997BQ라고 불리는 소행성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5월 21일 오후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소행성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5월 21일 기준으로 현재 소행성 1997BQ는 지구와 640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고요. 5월 21일을 기준으로는 지구와 613만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소행성 1997BQ와 지구가 충돌하는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끝내기에는 서운하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만약 소행성 1997BQ와 지구가 충돌한다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997BQ는 초속 11.68km라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면서 640m에서 1425m라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소행성입니다. 남산타워와 비교해보자면 3배에서 6배 정도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크기를 이용해서 1997BQ의 질량을 계산해보면 최소 3억 5천만 톤에서 39억 톤의 질량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7BQ가 공기의 저항 없이 지구에 깨끗하게 떨어지게 되면 TNT 57억 톤에서 636억 톤과 같은 폭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이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인 차르본바의 7배에서 1272배에 해당하는 폭발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997BQ가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인류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행성은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게 될까요? 먼저 1997BQ가 지구의 표면에 충돌하게 되면 이 소행성이 가진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1997BQ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고온의 기체로 변하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폭발로 인해 이 소행성이 떨어진 지역에는 0.5km에서 7km에 이르는 거대한 분화구가 생기게 되고요. 엄청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먼지들이 마치 핵겨울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먼지들이 하늘로 올라가 태양빛을 차단하게 되면 지구의 온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인류는 굶주림과 엄청난 추위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마치 빙하기가 온 것처럼 지구 전체가 얼어붙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늘을 가득 채운 먼지들은 지구의 오존과 반응해 오존층을 파괴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시간이 흘러 하늘을 가득 채운 먼지가 사라진다고 해도 오존층이 없어졌기 때문에 강력한 자외선이 지구 표면으로 쏟아지게 될 겁니다. 배고픔과 추위로 지친 인류는 다시 강한 자외선에 의해 피부암과 안구 손상 등에 시달리게 되겠죠. 물론 이 이후 인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구의 환경이 다시 돌아오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강조하자면 1997BQ는 지구와 충돌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지구와 63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유지한 채로 지구를 통과할 예정이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럼 내일 하루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